여러분 그 비정규 자료 분석 그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비정규라고 하는 건 정규화가 안 돼 있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뭐 독립변수 즉 그 우리가 최종적으로 분류하거나 예측하고자 하는 목표 변수, 종속 변수 뭐 같은 말인데 그거가 범주형이든 뭐 연속형이든 간에 요 앞에 그 독립형 변수들의 값들은 서로 단위가 똑같거나 뭐 동일한 그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뭐 키와 몸무게를 가지고 한다든지 키는 센티미터고 몸무게는 뭐 킬로그램, 뭐 인치든 파운드든 뭐 어쨌든 이제 단위가 서로 다른 거. 예, 그런 경우는 정규화를 좀 해줘야 돼요. 이제 정규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간단한 그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제 이용을 해서 그 정규화하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뭐 이제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이제 대표적으로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정규화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하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이게 뭐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아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변수 변환할 때 저희들이 좀 설명을 하긴 했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표준 정규 분포화, 중심 극한 정리에 의해서 어떤 데이터들이 이제 뭐 정규 분포를 따르면 그 표본으로 뽑은 것도 당연히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거는 명백한 사실인데, 뭐 모집단에서 뽑은 그 평균에 대한 분포 있죠. 그래서 평균에 대한 거를 좀 들여다보면, 요게 이제 모집단이 어떤 분포인지를 좀 모르더라도 평균은 그 샘플 표본의 개수를 많이 좀 가져오서 하게 되면 평균에 대한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르게 돼 있어요. 그 표본 평균을 평균으로 하고 그놈의 분산 표본 분산을 루트 씌우면 편차가 되니까 그 편차로 이제 나눠주게 되면 그러면 또 평균이 0이고 평균에서 그걸 빼주고 나눠주게 되면 평균이 0이고 편차가 1인 그 표준 정규 분포로 정규화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성질이 있는데, 보통의 데이터 분석에서는 이제 그 방법을 좀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데이터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그 분모에 넣어서 그 해당되는 값을 0과 1 사이의 값으로 변환해서 동일한 그 잣대로 독립변수들의 값을 설정하는 이제 그런 방법을 쓰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었던 그 단순 나이브 베이지 방법, 그 다음에 의사결정,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 요거를 다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어떠한 그 분석 데이터 분석 모형이 정확도가 높은지를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서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그런 거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여러분들이 아마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래서 그 예측 변수들, 즉 독립 변수들이 정규화되어 있지 않아요. 정규화라는 말은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단위가 서로 이제 다르거나 뭐 그 의미하는 값이 어떤 절대 상대적으로 비교하기가 좀 어렵거나 뭐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여기서는 그 정규화 방법을 요 방법을 쓰고 있어요. 이거예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보면 그 저희들이 이제 여태까지 봐왔었던 아이리스 데이터는 정규화 작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뭐 센티미터로 우리가 정확하게 꽃잎이나 꽃받침의 길이를 센티미터 단위로 이제 서로 측정을 했고, 그 다음에 뭐 그게 서로 비교를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었었죠. 그래서 아이리스 데이터 셋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고, 여기에서는 기존에 그 저희들이 118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데이터 셋죠. 여기서 그 기본적으로 그
압축 파일을 풀어서 하는 그것들 중에 데이터를 사용을 할 텐데, 이 데이터를 정규화하는 그 비정규화된 데이터를 정규화하는 방법은 이 방법을 썼어요. 이 방법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렇죠? 다른 방법은 여러분들 한번 따로 좀 보시고, 하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좀 보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그 값에 대해서 어떤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 학생들의 뭐 4,000명의 키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중에서 가장 큰 값 빼기 가장 작은 키 이게 이제 분모에 들어가 있고, 요게 이제 여러분들 중에 누가 이제 키가 되겠죠. 그거 빼기 최소값이에요. 요 값하고 똑같은 거죠. 요거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요게 어떻게 되겠어요? 요게 그 x라는 놈이 가장 큰 학생이 xmax잖아요. 요거는 결국 최대값은 1이에요. 근데 가장 작은 x민이다 그러면 어떤 학생이 민이다 그러면 얘가 0이 되잖아요. 즉 요 변환된 x'의 값은 0과 1 사이로 노멀라이즈가 되는 거예요. 정규화가. 그쵸?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정규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뭐 키에 대한 거나 몸무게에 대한 거나 단위가 다르더라도 요 x'으로 각각에 대해서 키에 대해서 최대값, 최소값, 몸무게에 대해서 최대값, 최소값, 그래서 각각의 행에 대한 데이터의 값을 이걸로 바꿔주게 되면 두 개는 비교가 돼요. 그쵸? 그 학생이 그 최대와 최세에 대한 해당되는 값에 어느 정도 위치에 차지하고 있느냐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x'이라고 하는 건 0부터 1 사이니까 1에 가까울수록 키가 크든지 몸무게가 큰 학생이 되겠죠. 0에 가까울수록 키가 작고 몸무게가 작은 학생이 되겠고, 이제 그런 거를 0과 1이라는 좌표로 매핑 변환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방법을 이제 일반적으로 어떠한 그 예측 변수들에 대한 정규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보통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정규화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0과 1 사이의 그 데이터 좌표값을 변환하는 방법으로서 많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서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셋은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저희들이 그때 다운로드를 했죠. 그래서 그 C 밑에 워크 R 밑에 가보면 요 클래스라는 유리에 대한 거를 분석한 파일인데요. 저장한 파일인데 요 데이터를 이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화학 기호를 이제 좀 보면 요거에 따라서 마그네슘, 나트륨, 뭐 이거에 따라서 1번은 타입 1의 유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타입 1이 있고 타입 2가 있고 요게 몇 개 품종으로 몇 개로 7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분류를 하는 거죠. 1부터 7번까지. 그렇죠? 요 데이터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요 데이터가 보면 요건데요. 요거 5개만 보여줬죠? 그래서 뭐 이게 번호고 번호는 실제적으로 필요가 없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굴절률,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실리콘, 칼륨, 칼슘, 바륨, 철의 양에 따라서 요 값은 1번 유형의 유리야, 플로트 건물 유리야. 그 다음에 2번은 건물에 쓰는 유리야. 이거는 차량에 쓰이는 거야. 이거는 플로트가 아니라 그냥 차의 유리 있죠. 그 다음에 컨테이너, 그 다음에 식기, 그 다음에 헤드램프에 쓰는 거야. 유리의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7가지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할 때 여러분들이 가만히 좀 들여다보면 요 굴절률과 기본적으로 요거의 단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뭐 퍼센트가 됐든지 요거는 뭐 어떤 화학적 성분의 양, 그렇죠? 절대적인 양을 뭐 1로 보고 요것도 알루미늄의 양. 요걸 이제 그 양을 여러분 화학 시간에 이제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 양에 대해서 판정한 값을 정의하는 방법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하기 때문에 얘와 얘는 이제 다른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 이 데이터를 그냥 사용해서 얘를 이제 구분할 수는 없어요. 얘를 다 표준화를 시켜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굴절률이 가장 큰 놈 값을 찾아서 빼기 굴절률이 가장 작은 값 분의 요놈 1.5101 빼기 최소값. 요게 이제 요 1번 자료의 굴절률의
그 정규화된 값이 되겠고, 요놈은 요거 빼기 미니멈 나누기 그 맥시멈 빼기 미니멈. 그렇게 하게 되면 요러한 열에 있는 값이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돼요. 최대값인 경우 1이고 최소값인 경우 0이고 나머지는 이제 그 사이에 존재하고, 그 0에 가까울수록 굴절률이 작은 거고 1에 가까울수록 굴절률이 높은 거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트륨의 양도 최대값 빼기 최소값 분의 극값 빼기 최소값 하게 되면 나트륨이 가장 많은 값은 1에 가까운 값을 가질 거고, 나트륨이 적은 값은 그 0에 가까운 값을 가지겠죠. 그렇게 되면 얘와 얘가 그 변환된 값을 가지고는 서로 동일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즉 0과 1 사이의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나트륨의 양이 적구나, 나트륨의 양이 많구나, 굴절률이 높구나, 굴절률이 낮구나, 이런 거를 상대적 비교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 변환 요거를 하는 요 방법을 반드시, 요거는 이제 그 우리 기사 실기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반드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변수 변환, 분석 모형에서 예측 변수의 값을 변환하는 방법이다. 그렇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순 베이즈, 그 다음에 우리 그 앞에서 배웠었던 신경망, 그 다음에 의사결정, 요거를 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사용하는 그 함수 사용법이라든지 뭐 패키지를 넣고 라이브러리를 넣고 뭐 이런 거는 다 똑같고, 변수 변환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게 이제 좀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요 라이브러리, 요거 이제 패키지는 아까 여러분들이 설치를 이제 해야 되겠고, 그렇죠? 그래서 207이라는 게 나이브 베이지 함수를 쓰는 거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set working directory는 이제 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그 보면 그 우리가 set working directory라고 그래서 C 밑에 work R,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아까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그 데이터를 그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요거를 보면 이제 요거를 설명을 좀 드리면, 그렇죠? 요거는 이제 class.csv 파일 읽어왔고, 요거는 이제 -1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아까 그 ID 있죠? 그걸 제외해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아까 그 들어온 것 중에 보면 첫 번째 ID가 빠지고 요게 굴절률부터 나트륨 타입까지 이렇게 바로 요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반응 변수는 맨 끝에 있는 타입에 대한 값이죠. 그래서 이거를 org 타입이라고 하는 거를 그 맨 끝에 있는 요 타입, 7가지 타입, 요 값을 org 타입이라는 변수에 일단 저장을 하고, 요게 이제 그 normalize 하는 게 아래에서 제공되는 함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normalize라는 함수를 정의를 이제 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요 normalize라는 그 변수를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값들이 정규화된 값들이 저장이 되게 돼 있죠. 요게 그 방법이 바로 요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 방법이 lapply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현재 있는 데이터, 이 데이터는 아까 앞에서 그 아이디를 제거한 요 데이터가 되겠죠. 그렇죠? 그 데이터를 요 각각에 있는 요 엘리먼트를 여기다가 넣어서 저장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라는 값이 우리가 노멀라이즈 된 값이 저장이 되고, 맨 끝에 타입이라는 변수도 org 타입을 넣어서 그 저장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요 데이터를 이용을 할 텐데, 요 데이터가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임시로 저장을 한 이유는 요 끝에 있는 거는 노멀라이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끝에 있는 거는 타입 1부터 7까지니까 얘는 노멀라이즈 하지 말고 요 안에 있는 값이 0과 1 사이에 있는 값으로 노멀라이즈 하는 방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 최종적으로 요 데이터 가지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RI가 0과 1 사이에, NA도 0과 1 사이에,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1에 가까우면 뭐 실릭 뭐 칼륨의 양이 이제 요걸로 가져갈까요? 굴절률이 높은 거고 0에 가까우면 굴절률이 낮은 거고, 그렇죠? 이렇게 동일한 데이터로 정규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부터는 이제 우리가 했었던 방법 그대로예요. 그 라이브 베이지 함수 쓰는 방법이죠. 이게 앞에서 배웠었던 방법이라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쓰는 방법을 다 설명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훈련 데이터 가져오고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 가져오고 라이브 베이지 함수를 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예측되는 값과 실제적인 값을 이렇게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테이블을 만들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요 프리딕트 테이블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우리가 컨퓨전 매트릭스에 해당되는 값이죠. 그렇죠? 7개 그 타입이라서 이렇게 1은 7개 했죠. 이게 이제 1을 1하고는 예측한 거. 이게 이제 좀 에러율이 좀 많네요. 그쵸? 3은 3이라고 예측한 건 2개밖에 없네. 그쵸? 이게 에러율이 좀 높게 나올 것 같아요. 에러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방법을 쓰는 거죠. 얘가 그 적중률이죠. 그러니까 이게 적중률이 높지 않을 것 같아요. 24%. 그래서 이제 라이브 베이지는 여러분들이 보면 아까 24.6%가 정확도가 나오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방법은 신경망. 이건 뭐 우리가 앞에서 신경망을 라이브러리를 이제 이걸 쓰면 되고, 이거는 앞에서 했던 거 똑같으니까 라이브러리만 새로 한번 추가를 할게요. 그렇죠? 라이브러리를 추가했고, 앞에서 했으니까 이거는 동일한 개념이죠. 노멀라이즈도 했고, 이것도 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도 훈련용 데이터 그다음에 다 가져왔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여기서부터, 그렇죠? 요 모델은 이제 NNET 모델을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정확도는 프리딕트 테이블을 한번 해보면, 그렇죠? 이거는 정확도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볼까요? 프리딕트. 요거는 아까 거보다 약간 좀, 그쵸? 요 행가열이 요쪽 값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확률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했었던 그 확률 값을 적용을 이제 하게 되면 저 얼마가 나오냐면 얘는 62% 정도 나와요. 그죠? 61.5%.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우리가 노멀라이즈된 데이터를 계속 이용하는 거니까, 라이브러리만 그 새로, 가져와서 한번 볼게요. 라이브러리는 가져와야 되니까, 이게 의사결정 나무. 요거는 아까도 했었고, 훈련용 데이터 되니까 동일한 거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 모델은 요거죠, 요거. 의사결정 모델을, 요거를 써서, 모델의 정확도를 가져오고 이거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이거는 어떻게 나오는지 그림을 한번 의사결정 나무에 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하게 되면 이렇게 복잡하게 이제 분류가 되죠. 그렇죠? 이게 이제 결정되는 독립변수를 고려해야 될 값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결과가 좀 복잡하게 나오고 결국은 또 확률을 이제 구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예측값과 분류값을 다시 한번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정오표를 이제 새로 만들고 그렇죠? 프리딕트 테이블까지. 그럼 얘는 한번 아까 그것보다 좀 비교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그 확률 값이 이제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52.3%. 그래서 아까 그 라이브 베이지
요게 24.6%, 인공신경망이 61.8%, 그 다음에 의사결정 나무가 52.3%. 그러면 결국 요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신경망이 약간 그래도 정확도가 높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예측을 했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그 인공신경망의 성능이 다른 그 의사결정하고 단순 베이지보다 성능이 우수하긴 합니다. 근데 물론 그 주어진 데이터 셋,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환경을 고려해야 되고, 또 인공신경망이 그 우수한 그 성능을 보이긴 하지만, 이 히든층의 개수, 액티베이션 펑션, 여기도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데, 웨이트, 액렬값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또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고려를 좀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 인공신경망이 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인공지능이 처음에 태동이 됐을 때 초창기에도 그 퍼셉트론 라는 말을 로젠블럿인가요? 어쨌든 인공신경망을 이렇게 주창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쭉 있는데 그게 초창기에는 XOR이라는 어떤 논리적 그걸 해결을 못해서 초창기에는 주춤했지만 이게 이제 그걸 뭐 PDP라는 기관에서 다층 퍼셉트론을 제안을 하면서 해결을 했어요. 논리적 그걸. 그래서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해줬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히든층을 두고 히든층의 그 층을 또 여러 개 둠으로써 이제 레이어도 여러 개 두고 층도 여러 개 두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성능이 이제 우수해 주는 걸 입증을 했고 또 데이터셋이 많아지면서 훈련용 데이터가 또 다양하게 또 제공이 되면서 여러 가지 그 활용 여건이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이게 그 다층 퍼셉트론 그 다음에 인공신경망의 EU 버전인 그 뭐냐면 그 딥러닝에서 기본적인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이제 연구를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앞에서 다 단순 베이즈 그 다음에 인공신경망 의사결정 나무 쓰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별도로 여러분들이 뭐 설명을 안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주어진 그 변수들의 예측 변수들의 속성이 서로 다른 경우 서로 동일한 잣대로 놓고 분류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변수 변환을 통해서 정규화를 해서 속성들 간의 그 어떤 특성들을 정규화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이유가 생기는데 그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방법이 모든 데이터의 값들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서 그걸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심플하죠. 단순하고 가장 이해하기 쉽고 그래서 왜 이해하기 쉽냐면 이 값을 보면 항상 그 행에 속하는 값들을 봤을 때 0과 1 사이에 존재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걸 요 수식으로 봐서도 x가 가지는 값이 xmax가 최대값이기 때문에 그 xmax일 때 xmax 빼기 xmin 나누기 xmax 빼기 min 1이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값은 1이 되는 거고 이게 행들의 값에 대해서 x민에 해당되는 값이 들어가면 얘가 이제 0이 되기 때문에 항상 0과 1 사이에 존재하는 또 이제 좀 따져보면 유니폼하게 골고루 이제 존재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 값을 보고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이리스 같은 경우는 요거를 적용을 해도 돼요. 적용하지만 동일한 결과가 이제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동일한 그로 비교해도 되는데 정규화를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정규화를 해보고 정규화되기 전과 정규화된 이후의 결과를 비교를 해보면 동일한 값이 나옵니다. 분석 모형을 동일하게 썼을 때, 그러니까 나이브 베이지 모형이나 인공신경망을 비교를 해보면 인공신경망 가지고 아이리스 데이터를 정규화 전, 정규화 후 결과를 비교해보면 동일한 값이 나와요. 근데 요 유니클래스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할 요 데이터를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정규하지 말고
뭐 그렇게 하게 되면 결과가 이상하게 나와요. 정규화 했을 때랑. 이제 그런 거를 좀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좀 흥미로운 결과를 또 도출할 수가 있겠죠. 정규화를 왜 해야 되는가, 그 필요성을 여러분들이 좀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해봐야, 자주 해봐야 그 정규화의 필요성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한 번씩 해보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